우리 현대소설 이가 무정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핵심 포인트는 딱 세 사람을 기억하면 됩니다. 형식이와 선영이와 영채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아주 짧게 생각하면 이 형식이라는 인물을 둘러싼 영채와 선영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형식을 둘러싼 영채와 선영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말 그대로 이 영채의 아버지는 형식의 그런 얘 어렸을 때 고아로 살아갈 때 얘네 아버지가 막 다 해줬어.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이 둘은 부부 사이로 약속이 된 거야. 말 그대로 이 영채 아버지 입장에서 형식은 뭐다? 살이야. 그러면 이 둘은 아버지들의 관계로 약혼 관계예요. 약혼 관계. 됐어? 근데 이 약혼이 서류상일까? 아니겠지. 그냥 구두로 전해지는. 됐어? 그 영채는 어릴 때부터 내가 크면 누구에게 시집간다? 형식에게 시집간다라고 머릿속에 그런 틀에 받친 좀 약간 얘가 완전 조선시대 여자. 봉건적 의식을 가진 여자야.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아니라 그냥 내 남편은 누구다? 형식이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러던 나중에 형식이 서울로 떠나게 되고요. 서울에서 이제 영어 과외 교습을 해요. 근데 이제 영어 과외 교습을 받는 게 선영이야. 그러면 둘 사이에 이제 또 뭐가 느낄까? 사랑이 느껴지겠죠? 즉 형식이 선영이를 러브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선영과 결혼 약속을, 유학을 또 잡게 됩니다. 왜 우리 예은이 표정 완전 썩어가고 있어. 어떤 새끼가 더 있어. 뭐 이런 느낌. 그쵸? 근데 솔직히 선영이가 예뻐. 영채는 좀 약간 진짜 완전 조선 여자고. 됐지? 그러면 시골에 있는 영채는 하염없이 누구만 기다리고 있을까? 형식이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영채가 형식이를 찾아야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서울로 올라와요. 올라와서 형식이가 근무하는 학교로 가요. 갔는데 이제 그 뭣도 모르고 형식이가 없었거든 그날. 됐지? 자, 여기서 하이라이트 얘기가 형식은 이렇게 알탕굴탕할 때 영채가 이제 형식을 찾아가고 그 학교에 나쁜 배 XX라는 새끼가 있는데 거기서 사무관을 보는 놈인데 어리숙한 여자애가 왔고 와가지고 여기 지리도 잘 모르고 그래서 누구 찾으러 왔는데요? 저 형식씨 알려드릴게 해서 은근 으슥한 곳에 끌고 와서 거기서 겁탈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 그럼 영채가 겁탈을 당했다는 건데 저기서 기억해야 될 거야. 얘는 사상이 완전 어떤 사상? 조선시대 사상관이거든. 완전히 봉건적 그런 사상관이 미친 애거든. 그럼 말 그대로 나의 정절, 나의 지조는 누구 건데? 형식을 위해서 지금 고이 지켜온 거거든. 근데 나의 정절과 지조가 어떻게 됐어? 끝났잖아. 회절하게 됐잖아. 그러면 나는 결혼도 안 했지만 스스로가 더러운 년, 쓰레기 같은 년, 지 혼자 막 자책하고 자학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뭐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해 정절을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이 겁탈후의 영찰은 이제 자살을 생각합니다. 극적으로 가고 있죠. 극적으로 가고 있죠. 그 자살을 생각해서 이제 하염씨 어디 가서 죽나 하고 전철을 타고 가고 있었어. 뭐 한강에 뛰어들어 죽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병욱이라는 새로운 인물인 이 병욱이라는 여자야. 신여성을 만나. 근대화된 여성. 그러면서 이제 이 병욱이 당신이 진정으로 형식을 사랑하나요? 네. 그게 만들어진 사람, 진심, 그 사람이랑 몇 번 얼굴 봤어요? 얼굴 본 적은 별로 없어요. 어릴 때 본 적이 의로 없어요. 근데 왜 결혼하려고 해요? 아버지가 정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뭐 자기 겁탈당한 얘기, 그래서 난 자살하려고 막 그런 뚱이를 다 해요. 근데 이거 뭔 녀석이라고 했지? 신여성. 그럼 이제 개화되고 개목민 거잖아. 그럼 얘 입장에서 저 병욱은, 병욱 입장에서 영채는 어떤 여자? 졸라 답답하겠지. 왜 저런 결정을 하는 거야? 왜 결혼해야 돼? 왜 그런 일로 자살하려는 거야? 그래서 이 병욱이 이 영채를 결론은 개봉시켜. 됐어? 그럼 개몽하면 이제 자살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했을까? 안 하겠지. 생각을 바꿔요. 생각을 바꿔서 이 병욱이가 우리 더 큰 세계로 나갑시다. 이 조선이란 틀에서 벗어나 저기 미국으로 유학 가자 그래. 그래서 영채도
그렇게 이제 계몽이 돼. 그래서 이제 둘이 무슨 길에 오를까? 미국 유학길로 오르는 기차를 타요.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다가 이제 요 둘이 이제 알고 여기서 이제 둘이 이제 사랑 얘기거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가까워져. 좀 더 가까워지는데 이 선영이라는 여자도 약간 본건적이야. 그러니까 선영이도 약간 이 형식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냥 조금 남자로서 매력 이런 건 못 느껴. 근데 얘도 누구의 뜻에 따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 저 아버지가 너 형식이랑 결혼해? 이러니까 그 뜻에 따라서 지금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던 애거든. 그러면서 이제 가치관의 충돌이 벌어져. 그러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이 선영이도 뭔가 민족을 이게 단순하게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조선인에 대한 계몽 이야기거든. 그래서 이 둘이 얘기하다가 결국 이들도 이제 미국 유학길에 오르기로 해요. 그러다가 이 전철 안에서 이 네 사람이 어떻게 될까? 만나게 돼요. 우연찮게. 이 만나게 되고 이제 그 수재민 현장을 보면서 조선인의 그런 열악한 사실을 봐요. 이 조선인들이 진짜 열악하게 이 수재민 돕는 센터에서 이런 거 보게 되거든, 네 사람이. 그러면서 네 사람이 다짐을 해요. 조선을 뭐 해야겠다. 계몽시켜야겠다. 구해야겠다. 조선은 일어나야 된다. 라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끝나요, 이야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스토리는 장대한데 결국 이 작품이 말하고 싶은 건 교육을 통한 민중을 계몽해야 된다. 뭐 이런 소설이야. 그래서 이광수의 무정이 뭔가 역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좀 약간 비판받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야. 알겠습니까? 자, 전체 줄거리 이렇게 했고 본문은 이 둘이 알콩달콩 싸우는 장면입니다. 오케이? 요거는 다음 타임 때 하면 될 것 같아요. 딱 시간 됐죠? 예. 일단 이 작품 말 그대로 안녕 현대소설 1강 오랜만에 또 편집할 게 생겼네. 자, 오늘 3월 며칠이죠? 3월 10일이요. 3월 오늘 10일인가요? 오케이. 오늘 기념할 날 3월 10일 생일을 맞은 예은씨 축하해요. 이게 공개적인 거야. 그래서 말 그대로 이 방송을 본 사람들은 댓글로 축하합니다 남겨주시면 제가 예은이에게 전달하도록 할게요. 정말 예뻐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갈게요. 이 작품의 주인공 나왔네요. 누구예요? 형식이 나왔어요. 박형식이. 자, 형식은 또 자기의 처지를 생각한다. 갑자기 앞부분 줄거리 얘기하니까 모르겠죠. 자, 형식이가 선영이란 여자와 지금 그 선영의 아버지에 의해 약혼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야. 그리고 참고로 형식은 선영을 좋아합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자, 자기의 처지를 생각한다. 넌 다 알지? 어떤 얘기인지? 네. 오케이. 선영은 과연 나를 사랑하여 주는가? 자기는 선영에게 부분적인 게 아니라 전 인격적인 사랑을 받는가? 그럼 여기서 부분적이 의미하는 게 정말 이 사랑의 의미를 이 새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요. 말 그대로 정신적인 사랑만을 내가 요구하는가? 아니면 즉 부부로서 나중에 얻게 될 육체적인 사랑을 지금 원하는 것인가? 말 그대로 내가 선영에게 즉 하나의 부분적인 것만을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요것처럼 전 인격적 사랑, 저 모두가 포함된 그런 사랑을 받는가? 내가 그녀에게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가?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하여도 선영의 자기에게 대한 태도는 냉담한 것 같다. 자, 이렇게 냉담하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영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영이가 나를 대하는 게 좀 약간 냉담한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진짜 전 인격적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나 그녀에게? 이 아쿠는 과연 사랑을 기초로 한 것인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야. 자, 약혼을 했는데 이게 바로 사랑을 기초로 한 것인가? 옆으로 끄집어내서 바로 형식이가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야. 약혼의 전제는 유경아 뭐가 돼야 된다?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저들의 약혼은 누구에 의해서 지금 됐다라는 거? 선영의 아버지에 의해서 된 거야. 그래서 이 형식이가 생각할 때는 부모의 결정이 아닌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사랑을 원하는 거야. 내가 그만큼 선영이를 진짜로 사랑하거든. 근데 과연 이 여자는 나랑 약혼을 할 건데 정말로 나와 같은 저런 사랑을
받아들여서 지금 약혼을 하는 것인가 라고 의심이 드는 거야. 그날 저녁에 선영은 예하고 대답은 했다. 그러나 그 예가 무슨 뜻일까? 형식을 사랑합니다 하는 뜻일까? 또는 부모께서 그렇게 하라 하시니까 명령대로 합니다 하는 뜻일까? 그럼 여기서 체킹 포인트, 요게 부모께서 하는 이게 일제강점기 1930년대가 배경이고요. 우리나라가 막 이제 근대화되기 시작할 때야. 근데 가치관이 그렇게 쉽게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할 거야. 그래서 부모가 하자니까 해라. 즉 근대 이전의 결혼관. 옛날 조선시대는 당연히 부모가 하라고 하면 따랐죠. 그러니까 선영이가 그렇게 해서 따르고 있는 건가? 그냥 아빠가 하라고 하니까? 선영의 자기에 대한 처지가 병국의 그 아내에게 대한 처지와 같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형식은 문득 불쾌한 생각이 났어. 만일 선영이가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부모의 말을 거역할 수 없어서 그렇게 대답한 것이라 하면 이는 불쌍한 선영을 희생함이요. 자, 그럼 여기서 선영이가 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부모의 말을 거역할 수 없어서 그렇게 대답하면 이는 불쌍한 선영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즉 자신의 선택이 아닌 부모의 선택으로 인한 결혼은 불행이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야. 한 여자가 희생당하는 것이다. 이거는 불행한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선영은 속절없이 사랑 없는 지아비의 밑에서 괴로운 일생을 보낼 것이요. 또 형식 자기로 말해도 결코 행복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얘는 지금 현재 연애관 자체가 근대 이전의 연애관이야? 아니면 근대적 연애관이야? 연애관 자체가 요걸 바탕으로 끄집어낸다면 근대적 연애관을 가진 형식의 사고방식. 얘가 약간 근대화에 깨인 인물이야. 걔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연애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 또 남의 일생을 희생하여서까지, 남의 일생을 망치게 하면서까지 자기의 욕심을 채울미 인도에 어그러짐이 아닐까? 이에 형식은 선영의 뜻을 물어보기로 했다. 예은아, 선영의 때 어떤 뜻을 물어보고 싶었을까? 자기를 사랑. 그렇지. 정말 날 사랑하냐? 그래서 이 약혼을 하는 것이냐? 이걸 묻고 싶었대. 그 이튿날은 마침 순애가 두통이 나서 눕고 선영과 단둘이 만져앉을 기회를 얻었다. 왜?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이 순애와 선영이는 과외 메이트야. 과외. 관계 또 얘기해주면 내가 과외 선생이야. 얘네 둘에. 이 둘을 앉혀놓고 과외하는 과외 영어 선생. 근데 이 김장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우리 딸과 결혼해라 뭐 이렇게 된 거야. 단둘이 마주앉을 기회를 얻었다. 영어를 다 가르치고 난 뒤에 형식은 있는 힘을 다하여 선영씨 한마디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하고 형식은 고개를 숙였으나 선영은 고개를 들어 형식의 갈라진 머리를 보고 의심나는 듯이 한참 생각하더니 무슨 말씀이야요? 하고 살짝 얼굴을 붉힌다. 제가 묻는 말에 똑바로 대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꺼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는 형씨의 가슴은 잠옷 울렁울렁하였다. 사생이 달린 금방결이 몇 초 안에 내리는 듯하다. 왜? 말 그대로 이 질문에 따라 두 사람의 뭐가 깨질 수 있는 거야? 약혼이 깨질 수 있는 상황이야. 이 대답에 따라. 선영도 아직 이렇게 책임유관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으므로 형식의 말에 무서운 생각이 난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할 줄을 모르면서 간단히 예하였다. 약혼하던 날 대답하던 예와 다름이 없는 예로다. 형식도 더 말하기가 참 어려웠다. 또 그 대답이 무섭기도 하였다. 그러나 선영의 참뜻을 모르고 의심 속으로 지내기는 더 무서웠다. 그래서 우선은 사내답게 하던 말을 생각하고 기운을 내어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로 선영씨 나를 사랑합니까? 하고 힘있게 선영의 눈을 보았다. 선영도 하도 뜻밖의 질문이라. 그럼 여기서 밑줄만 그어나 뜻밖의 질문 한마디로 예상했다 못했다? 그렇지. 전혀 지금 저 질문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거야. 저런 뉘앙스로 간다는 것 자체가. 눈이 동그래진다. 더욱 무서운 생각이 난다. 실로 아직 선영은 자기의 형식을 사랑하지 않는가를 생각하여 본 적이 없다. 이 부분 중요해. 선영이는
애초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나? 이거 자체를 생각해 본 적이 있어 없어? 없거든. 그 뒤가 아주 중요하거든. 자기에게는 그런 것을 생각할 권리가 있는 줄도 몰랐다. 자기는 이미 형식의 아내야. 그러면 형식을 섬기는 게 자기의 의무야. 자, 그럼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뭘까? 이 여자에게 있어서 결혼은 어떤 거야? 사랑과 의무 중에 어느 게 앞선 거야? 의무가 앞서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 따위 생각을 안 해보는 거야. 그냥 당연히 아빠가 저한테 결혼하래. 그래서 난 결혼하겠다. 이해했어. 그럼 그 순간부터 나는 저 사람이 뭐인 거야? 와이프인 거야. 그리고 나는 저 남자를 뭐 해야 돼? 섬겨야 돼. 이거 근대적 아니죠? 아주 옛날 사고방식이지?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선행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은 봉건적 가치관이지. 근데 이 작품 전체적으로 부딪히는 게 이 봉건적 가치관과 근대적 가치관이 부딪히는 거야. 요걸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야. 그치, 맹구야? 네. 영채도 부딪혔잖아. 이 가치관에서. 오케이. 자, 맹구가 나눈 이야기. 자, 아무쪼록 형식이가 정답게 되도록 힘을 썼으나 정답게 안 되면 어찌하겠다 하는 생각은 꿈에도 한 일이 없었다. 말 그대로 형식이가 나를 정답게 대해준다고 했어. 근데 만약에 저 남자가 나를 정답게 안 대해주면 어찌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을까 안 해봤을까? 안 해본 거야. 그럼 말 그대로 이 정답게 되는 게 사랑의 감정 아닌가? 그치?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찌하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안 했다라는 건 사랑이라는 건 결혼에 있어 그냥 부차적인 것이다. 기본이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사랑은 그냥 부차적인 것 뿐이야. 형식의 이 질문은 선영에게는 청천벽력이었다. 그래서 물그마이 형식을 보다가 그런 말씀을 왜 물으셔요? 그런 말을 물어야죠. 자, 그럼 여기서 책은 번지죠. 그거 왜 물어봐? 그만 물어야지. 그럼 저 질문의 의도를 지금 알아 몰라? 모르는 거야.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두 사람의 처절한 인식 차이가 확실히 있는 거지. 자, 그럼 이게 뭐하고 뭐가 부딪히는 거다? 아까 얘기했지만 근대적 가치관과 봉건적 전통적 가치관이 부딪히는 거라고 했어요. 가치관 자체가 지금 부딪힌 거야. 약혼하기 전에 서로 물어봐야 할 것인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에 있어서 결혼의 전제는 뭐다, 지경아? 사랑이다 이거야. 그래서 약혼 전에 물어봤어야 돼. 그러나 이제라도 물어야지요. 선영은 잠자코 앉았다.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그렇다든지 아니라든지. 아우 떨려. 과연 선영은 형식이를 사랑하는 것이가? 저 밖에서 영천은 울고 있는데 지금. 그치, 맹구야? 네. 너 궁금해 죽겠죠? 앞부분 봐야 될 거야. 자, 그 다음 어디까지 있어? 선영의 생각에 그런 말은 물을 필요도 없고 대답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았다. 이미 부부가 아니냐. 근데 그걸 물어서 무엇하려 한다. 그래서 웃으며 왜 그런 말씀을 물으셔요? 하루라도 밖에 하는 게 피차에 좋지요. 일이 아주 확정되기 전에. 자, 그럼 여기서의 일이 확정된다라는 이 일은 무슨 일을 얘기할까? 약혼 후에 결혼까지지. 약혼은 결혼을 약속하는 거고 우리가 결혼까지 확정되기 전에. 예? 확정이 무슨 확정입니까? 아직 약혼뿐이지 혼인한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잘못된 것을 교정할 여지가 있죠. 그럼 수한승아, 얘가 생각하는 잘못된 것은 뭘까? 지금 이거 교정할 시간이 지금 있다고. 이 잘못된 걸 우리가 하기 전에. 사랑 없이 결혼. 그렇지. 사랑 없는 결혼. 우리 예우, 사랑 없는 결혼 가능해? 상대가 머스크야. 네. 결혼만 하면 너희 부모님이 몇 조 때 자산가가 될 수 있어. 너로 인해. 제가 돈을 그만큼 벌게요. 와우, 멋진 여자. 저런 만큼의 돈을 버는 여자, 맹구야 어떻게 생각해? 네. 저만큼의 머스크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는 여자 어떻게 생각하냐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맹구가 더 좋대. 네? 좋다고 생각한다며? 거짓이야? 지금 내 앞에서 거짓을 얘기하는 거야? 아닙니다.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어 안 했어? 그렇습니다. 그렇지. 근데 예은이가 그 돈을 벌 거야. 그럼 예은이가 좋다. 성립돼야 안 돼. 근데 근데
본다는 게 확정된 게 아니잖아. 아 그럼 확정되면 그때 나를 받아줘라. 예은아 벌면 고백하래. 예은아 벌면 꼭 한번 얘기해봐. 그리고 차든가 해. 일단 꿈을 만들어준다. 벌고 와라. 오케이. 아 여기서도 또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자 지금 내 마음이다 맹구야. 우리는 더 무서워서 몸에 소름이 끼친다. 와 지금 소름 확 돋았어. 오 무서워. 자 말 그대로 얘는 왜 무서울까? 저 말에 왜 무서울까? 이 결혼이 깨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거든. 왜? 그렇지. 이게 무서운 건 부모의 뜻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게 무서운 거야. 만약 이게 깨진다? 그럼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게 돼버리는 거야. 그럼 무섭지 이 입장에서. 형식에 말하는 뜻을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약혼했던 걸 깨트린단 말씀이십니까? 하는 선생의 눈에 까닭 모르는 눈물이 고여. 진짜 불쌍해. 형식은 그것을 보며 이러한 말을 한 걸 후회하으나 그 말씀이야요. 왜요? 만일 선영씨가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벌써 약혼했는데도 약혼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랑이지요. 만일 사랑이 없다 하면 약혼은 무효지요. 선영은 한참 생각하더니 근데 미리 얘기했지만 선영은 형식을 좀 안 좋아해요. 아버지가 저거 했을 때 딱히 안 좋아해요. 마음에 안 들어하는 그런 와중에 지금 이 상황인 거야. 지금 만약 좋아했으면 이거 고민할 이유가 없지 않나? 사랑하지? 나 오빠 너무 좋아. 뭐 이거지. 내가 고민할 이유가 없어. 근데 지금 안 좋아해요, 약간. 근데 지금 누구 뜻에 따라가는 거야? 아버지 뜻에 따라가니까 근데 이 남자가 나에게 막 지금 내가 볼 때는 저 형식이 되게 좀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날 사랑해. 날 사랑해. 내 느낌은 이거예요. 나쁜 새끼. 자, 약혼은 무효지요. 선영은 한참 생각하지. 그러면 센 새끼에서는요. 저야. 선영이 씨를 사랑하죠. 생명보다 더 사랑하죠. 그러면 그만 아닙니까? 아니요. 선영 씨도 저를 사랑하셔야지요. 그치? 이 소설. 근데 나중에 지금 전체 줄거리 보면 알겠지만 진짜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야. 자, 아내가 지아비를 아니 사랑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아내는 지아비를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죠. 설이죠. 근데 저 사랑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아니죠. 그것은 물그릇, 형식은 물그릇에 선에 오면 다 선영은 고개를 숙인다. 그것은 누구 말입니까? 성경에 안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선영씨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영씨 진정으로는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아내가 되었으니까 지아비를 사랑합니까? 또는 사랑하니까 아내가 된 겁니까? 지금 한마디로 저한테 강요하는 게 뭐냐? 나를 사랑해서 아내가 되라. 즉 아내가 됐으니까 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아내가 되라. 그럼 요 앞에 마인드 아내가 됐으니까 지아비를 사랑해라. 이거는 어떤 인식? 공감적. 그렇지. 그리고 사랑하니까 아내가 되는 게 근대적 가치관이 되겠지. 이것도 선영에게는 처음 듣는 말이다. 그래서 자기도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마찬가지 아니에요? 마찬가지란 말에 형식이 놀랐다. 그것이 어찌하여 마찬가지일까? 이 계집애는 이제 계집애까지 부르고 있어. 이놈 새끼. 이 나쁜 이놈 새끼. 아직 그런 걸 생각한 줄을 모르는구나 했다. 그래서 이런 이폐지하고 이거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 우리 현성아 이런 이폐지하고 뜻이 뭘까? 이런 이폐지하고 뭐라는 거지? 한마디로 그 전체의 뜻을 다 말함이라는 가진 단어로 간단하게 하면 명료하게 또는 뭐 한마디로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얘기하는 거야. 왜? 이 계집애는 모르는구나. 나빴다 형식이. 하여튼 이래서 나는 저기 끝에 식자 들어간 것들을 정말 싫어. 그래서 내가 수학 싫어해. 방정식, 뭔식, 다 싫어. 자, 그 뒤에 한마디로 대답해. 존나 무섭지 않냐, 얘가. 아버지 뜻에 따라 어렵게 결혼했는데 막 이날 때가 이 말 좀 하는데가, 내가 저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이런 방구 하지 말고 사랑하지 안 하는지 말만 해. 자, 하는 소리는 얼만큼 애원하는 듯하다. 아니요 하는 대답이 나오면 형식은 곧 죽을 것 같다.
너 극단적인 거야. 존나 나 같아. 자, 꼭잡은 선영의 입술은 형식의 생명을 맡은 재판관의 입술과 같다. 선영은 이제는 머리가 혼란해요. 더 생각할 수가 없다. 자, 여기서 잘 들어야 돼. 얘 머리가 혼란해. 이거는 아직까지도 이 의도 파악을 한 것 같아, 못한 것 같아. 얘 지금 못하는 거야. 의도를 파악한 게 아니라 저놈들가 나 가스라이팅 하고 있구나. 이 의도 파악 못하고 왜 저래 자꾸 형식의 비창한 얼굴 보면 다만 무서운 생각이 날 따릅니다. 여기서 체킹. 이 무서운 생각 어떤 생각일까? 형식이가 죽는 거? 아니야. 뭘. 그렇지. 약혼이 떼지는 거. 뭔 형식이가 죽는 거야. 그 마음껏 깊은 곳은 지금 아니오를 깔아놓은 거야. 아니오를 깔아놓고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하고 난 뒤에 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너도 극단적이냐? 자, 그래서 다만 예 하였다. 저를 사랑하십니까? 예. 형식은 한 번 더 물어보려 하다가 얘가 변하여 아니오가 될게 좀 무서워서 꼭 잡고 선영의 손을 쥐었다. 왜 이딴 부분이 싫은지 정말 모르겠어요. 자, 우리 남학생들 현승아, 맹구야, 시우나 여자한테 이러면 안 돼. 범죄야. 이제 옛날에는 이런 거 토익했지만 이제 신고하면 잡혀가요. 맹구 알겠니? 네. 얘네한테 그렇게 행동하면 돼, 안 돼? 네. 네? 네? 그렇게 행동해도 돼?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워. 마치 형식의 손에 녹아버리고 마는 듯했다. 이 잡힌 선영이 손은 어땠을까? 선영은 가만히 있었다. 형식 한 번 더 힘을 줘. 선영이 손을 쥐었다. 그리고 선영이가 마주 꼭 쥐어주길 바랐으나 선영은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다. 잘못된 선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지. 형식 얼른 손을 놓고 집으로 돌아왔다.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나는지 형식도 모른다. 선영은 인사도 하지 아니하고 형식의 나가는 양을 보았다. 자, 인사도 안 했대잖아. 그냥 뛰쳐나가고. 그리고 나서 결론은 두 사람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진짜요? 이제 미국으로 유학 떠나면서 이제 옛 여친도 만나고요. 옛 여친의 여친도 만나고요. 그러면서 이제 옛여친의 교육이다, 개목이다 이러고 끝나요. 예, 옛 여친의 여친도 만나요. 여기까지 재경 안녕.